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사어는 문장 구성의 부속적인 성분으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부사어는 수식 범위에 따라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눌 수 있다. 성분 부사어는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이때 문장의 특정한 성분이란 서술어나 관형어, 부사어 등을 일컫는다.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부사어 중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어에 포함된다.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지만 간혹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되기도 한다. 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것은요, 필수적 부사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예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귀엽게 군다와 민들레는 쓴바귀와 비슷하다에서 귀엽게와 쓴바귀와가 없으면 각각의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문단과 2문단을 정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부사어의 개념. 자, 부사어의 개념은요, 문장 구석의 부속적인 성분으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사어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수식 범위에 따라 성분 부사를 분류를 합니다. 문장의 특성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나는 영희가 매우 좋다에서 매우가 서술어 좋다를 수식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문장 부사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고요. 과연이 이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학생은 똑똑하구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등을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수의적 성분인지 필수적 성분인지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의적 부사어란 거 무슨 뜻일까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가 놀고 있다 어디에서요? 운동장에서. 자, 이런 것은 생략이 가능하대요. 자, 필수적 부사어 나타났던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서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는 고아를 양자로 삼았다 할 때 양자는 서술어 삼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부사어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다. 첫 번째는 부사어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이때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라 해도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람에 꽃이 지다의 에는 원인을 의미하지만 오후에 운동할 때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예이다. 자, 부사어의 형성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아주 작은 돌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를 붙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용언이 아름답다에 있었는데 아름답에 개를 붙였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체언과 부사격 조사는요. 철수는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되겠죠. 체언과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부사어가 되기도 한답니다.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부사격 조사에서는 자, 우리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죠. 현대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른 양상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에에의 에의 아로 으로 라와 이 이런 것들이 있죠.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 등이 있다. 첫 번째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에에예는 결합한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에, 음성 모음이면 에, 이나 반모음이면 예가 쓰였는데 특정한 체언들 뒤에서는 에의로 쓰이기도 했다. 두 번째로 아로으로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으로가 출발점에 나타나는 의미로 쓰지 않는다. 변했네요. 그러면 세 번째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인 라와는 비교는 라와네요. 현대국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인 이는 현대국어에선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A에 걸쳐서 얘기해 주었는데요. A의 중요 핵심은요. 현대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사격 조사였습니다. 자, 정리를 한 걸 다시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제시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장소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에는요. 양성 모음일 경우에 에를 썼고요.
요거 애는요 음성보음일 때는 애를 썼습니다. 얘는 끝모음이 이나 반모음이면 얘가 쓰였고요. 애의는 특정한 체언을 뒤에서 애의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로 의로는요 출발점인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의로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와 비교는 현대국어에는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고요. 이 비교는 현대국어에선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본문을 다 읽어보았으니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수야, 아침에 친구와 싸웠다며? 자, 아침에는요, 체언 아침에 부사격 조사 에가 나타나고 이 에는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친구와에서는 이 친구와는 생략되면 말 자체가 안 되겠죠? 필수적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민수, 엄마, 설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설마 같은 경우는 문장 부사어이자 수위적 부사어입니다. 수위적 부사어는 아까 뜻이 뭐였죠?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엄마,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자, 결코는 지하나와 호응이 되는 겁니다. 결코는 문장 부사어이자 부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룹니다. 민수가 무엇 때문에? 자, 미음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체언 때문에, 때문 더하기 부사격 조사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 그런데는요. 지금 접속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친구를 너무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자, 편하게는 기본형이 뭐였죠? 편하다에서 왔겠죠. 자, 시은 설명 봅니다. 용언의 어감 편하에 부사형 어미 개가 붙어서 서술어 대하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문제를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미음은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서로 다른 의미. 맞습니다. 기역은 시간, 니은은 원인을 뜻하고 있었죠. 2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니은과 디귿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한 성분이겠군. 자,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니은은 필수적 부사어지만 디귿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선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표현과 호응 관계. 어떤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죠. 결코지 않다라는 것이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4번 비읍. 그런데는 접속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었죠. 맞는 선지고요. 편하게는 용언의 어감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고 있군. 네, 편하게가 서술어 대하다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석을 한 것도 반드시 꼼꼼하게 필기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를 참고할 때 보기에 A에서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탐구 주제.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대해 탐구해보자.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얘기를 했었죠? 현대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중세국어에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현대국어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발 아래는 줄이 그어져 있으니 해당하는 거에 바다에 이렇게 줄을 또 그어주도록 하세요. 자, 성분을 분석해보면은 발알애가 되겠는데요. 이 바다에는 장소를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양선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양선모음인 애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먼저 볼게요. 애는 선행체언의 끄듬절의 모음이 양선모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고 발알의 아가 양선모음이니까요. 사용된 게 맞겠죠? 맞는 선지였습니다. 저 집에 자, 이 애도 장소를 뜻하는 건데요. 집의는 특정 체언 뒤에 의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B도 풀러 가볼까요? 의는 특정 체언 뒤에부터 장소를 나타낸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군. 맞습니다. 특정 체언 집 뒤에서 부사격 조사 에 대신 의가 사용된 것입니다. 맞는 선지였습니다. C. 불라와 불보다인데요. 라와가 비교로 사용되었죠. 보다. 자, 라와는 현대국어에선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C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라와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부사격 조사의 비교 의미에 사용된 것이군. 맞습니다. 맞는 선지였죠. D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거북의 털이 같고 털이가 털과에 해당하겠네요. 비교고요. 털인데요. 여기 넘어가서 털이라고 적습니다. 현대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 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군. 아닙니다. 아니어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털이를 분석을 해보면 털 더하기 2였어요. 그래서 털 뒤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선지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2에서 4던 적으로는 때로부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의로는 현대국어에서 출발점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자, 선지 5번도 살펴볼게요. 의로는 현대국어에서 의미와 달리 출발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군. 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